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리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 어떻게 뽑은 겁니까? 네, 일단은 1위 분야 간만에 정치 분야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키워드는 김용, 이재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검찰에서 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제 김용 사무실 재차 압수수색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 뭐 댓글이나 SNS에서도 좀 반으로 갈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하라 뭐 이런 얘기들, 또 한편에서는 80년대나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냐, 뭐 검찰공화국 되느냐라고 하면서 댓글 역시도 계속적으로 치열한 공방 중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2위 주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1위 주제는 정치 분야가 나왔고요. 네. 2위 분야는 사회 분야가 나왔는데요. 키워드는 계획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피해 보상 계획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해 보상요? 네. 카카오. 예, 맞습니다. 네네. 네, 국감의 가장 또 뒤쪽에 뜨거운 이슈였죠. 이제 카카오 그리고 SK 두 회사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회 압박 속에서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이제 그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실제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지금 대부분 다 마일리지로 주고 있는데 현금 보상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에서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국회 측에서는 KT나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통신장애 때 약관상 배상 대상 아니어도 보상했고 SK텔레콤도 과거에 220억 정도 보상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또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번에 과방위 종합감사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죠.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정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SK그룹 전체에서 최대한 잘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보상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더 이제 SNS에서 흥미로운 건 이 두 회사끼리의 법적 공방에 대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사실 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드라마 우영우가 상당히 인기였었잖아요. 근데 우영우에 보면 이제 대형 로펌끼리의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SK CNC와 카카오가요, 정말 우리나라 손꼽아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로펌들을 지금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율촌, 태평양 두 로펌과 손을 잡았고 SK CNC 같은 경우는 김앤장과 이제 손을 잡다 보니까 1, 2등끼리 싸우네요. 현실판 우영우다. 과연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얘기들이 SNS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제일 핵심은 결국에는 카카오가 서비스에 대한 보상 절차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를 또 구상권이라고 해서 SK CNC에게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는 거에서 아마 이제 두 회사에 대한 좀 첨예한 입장에서 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최소 카카오가 지금 국민들이나 여러 곳에 수백억 이상의 지금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상 지급하고 SK CNC하고 책임을 이제 분담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SK CNC랑 과연 이 카카오 간의 이 배상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두 회사가 좀 흥미로운 게 2019년에 3천억의 지분을 교환한 적이 있어요. 카카오하고 SK하고.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막 협업하고 그쵸. 협력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른바 피를 섞었다라는 표현들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좀 통 큰 합의를 통해서 연대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각이 좀 제시되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피해 입은 가입자 그렇죠. 보상 먼저 하고 그리고 싸우는 건 자기들끼리 싸운 다음에 결론 내면 되지 않겠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회사의 워낙 이제 한도 범위가 달라서 좀 어떻게 보면 소송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김범수 센터장이라고 사실 그 오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경영상에선 물러나 있고요. 약간 뒤에서 거의 자문역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이번 국감에서도 그럼 이제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경영 복귀는 생각 없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자문만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문역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이렇게 네. 이름을 다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네. 여쭤본 거예요. IT 전문가시니까. 네,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요, 그런 창업가들이 약간 뭐 그런 선임 이런 것보다 의장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또 예,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이해진 의장은 이해진 의장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트렌드에 따라서 또 새로운 또 용어를 만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건설 분야의 돈맥 경화라는 키워드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건설업 자체의 파장이 현실화되고 있고 정말 동맥 경화처럼 돈이 막혔다. 과연 이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동부건설이 강원도청 찾아가서 공사대금 135억 지급해달라. 6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또 이제 그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 추진한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자를 못 구해서 7천억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원 발행에 실패해서 이제 시공사업단이 대신 사업기 상환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도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스 조달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최근에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 추진했고요. 또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자금 빌렸습니다. 그 외에 또 사업장이 많은 중소형 중교 건설사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자금에 대한 어떤 그 경화들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주택 시장도 계속 침체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건설사들의 혹독한 시련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과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네.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러면은 건설사들이 지금 정부가 아파트 공급 늘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충남 지역 6위 건설업체 우석건설도 어쨌든 어음 결제 못해서 1차 부도 난 사건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확실히 이 분야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느새 4위 주제까지 왔어요. 네. 오늘은 4위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래요? 빨리 달렸는데요. 네. 스포츠 분야인데요. 예. 연말 시즌이 되다 보니까 야외 스포츠 경기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축구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홍명보 감독이 나왔는데요. 예. 이번에 울산이 강원 FC에 이제 16일날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정규리그 최종전 결과 상관없이 이제 K리그 1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근데 울산이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 챔피언이 된 게 2005년 이후로 17년 만이라고 해요. 그만큼 오랜만에 이제 감격스러운 우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이 2020년 12월에 이제 11대 사령탑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팀을 만들어 나가면서 뭐 준우승하고 이러다가 이번에 우승을 한 것인데 이른바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홍명보 10년 대운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뭐예요? 이제 홍명보 선수가 이제 선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시아 축구 선수의 지금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울산현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에게 10년마다 아주 큰 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 시절에 이제 홍명보 선수였을 때 신인 최초로 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게 1992년이었고 네. 그때 포항제철 우승 차지하면서 우승을 했었고요. 10년 지난 게 2002년이잖아요.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02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4강에 대한 신화를 썼고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으로 참가해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 성적인 동메달 지위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올해 초부터 이 10년 주기설 또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특히나 이 울산 팀이 이제 로고 팀명이 호랑이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승을 하다 보니까 이거 홍명보 대운설의 힘이냐 뭐 이런 식의 SNS에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니, 팀을 이럴 잘 만드시기도 거라면 했죠. 네.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을 시켰어야죠. 제가 볼 때 2032년에 뭐가 좀 없지 있지 않을까. 그런가? 그 10년 뒤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감독 시켰으면 대운이 맞았으면은 네. 4강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쨌든 울산에서 놔주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청용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청용 선수가 지금 벌써 34살의 나이인데 이번에 그 리그 우승으로 이제 생애 첫 K리그 MVP에 등극했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야구 키워드가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LG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지금도 지금 경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LG가 뭐 계속 팀에 대한 팬덤은 인기가 있었지만 항상 맞아요. 이제 그 가을 야구 문턱에서 넘어지거나 이른바 이제 유광 잠바라고 하는데 이제 좀 따뜻한 잠바 있잖아요. 네. 점퍼. 그거를 언제 입냐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이른바 자신감이 상당하고 소위 설레발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SNS에서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네. 팬들이요 구장에 난입해가지고 네. 막 LG 선수복 막 태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키움 꺾고 승리했고 2차전 초반에도 상당히 점수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거의 다 따라갔어가지고 과연 또 끝까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구 야구 얘기했으면 배구 얘기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이제 또 다른 키워드인 여자 배구가 있는데 좀 여기는 좀 안타까운 키워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재영 선수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여자 배구 처음에 개막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좀 설렘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미디어데이 때 팬들의 분노가 서린 트럭 시위 또 근조 화한 시위로 얼룩졌습니다. 아이고. 네. 이게 왜 그랬느냐? 이제 학폭 논란으로 이제 해외로 떠난 이재영 선수가 페퍼저축은행 부단과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두 차례 면담을 했고 입단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 이후에 실제로 여자 배구 팬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서요. 이제 예를 들면은 다음 날에 트럭 시위를 하고 근조한 시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금이 하루도 안 됐거든요. 근데 네. 밤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 40분 만에 170만 원의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트럭 시위,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근조한 시위를 한 것이고요. 이런 이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페퍼저축은행 쪽에서는 이재용과의 만남은 단순히 알아보는 차원이었다. 뭐 영입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상당히 팬들의 분노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에서 나왔고요. 첫 번째는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대중교통과 전동 킥보드가 연계된 길찾기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앱에서 대중교통과 전동 킥보드 쓸 수 있게 됐다. 세종시부터. 네,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키워드는 헤어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헤어롤요? 네. 우리 이렇게 네. 뭐라고 머리 이렇게 감는 거. 예.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특히나 여성분들 봤을 때 밖에 나갈 때도 이 앞에다가 헤어롤 이렇게 감고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나가서 회사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밖에도 있다 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좀 일종의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저 헤어롤 말고 일을 하는데 저거 불편하게 보는 거 내가 꼰대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댓글이 재밌는 게 그럼 도대체 저건 언제 풀지?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당신 앞에서는 안 풀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되는데요. 한편에서 이거 핀처럼 액세서리처럼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의 헤어롤 네.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헌법재판관 헤어롤도 화제가 되는데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슈이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